옛날 옛적 프랑스에 작은 마을 샹텔라는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아름다운 경치와 푸른 들판으로 유명했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은 바로 별빛 숲이었다. 별빛 숲은 마을의 서쪽 끝자락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밤이 되면 나무들이 별빛을 반사하여 마치 숲 전체가 반짝이는 것처럼 보였다. 이곳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장소로 여겨졌으며 많은 이들이 숲에서 소원을 빌곤 했다. 그 숲에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마르셀린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별의 여인이라고 불렀다. 마르셀린은 별빛숲에서 자란 요정이라서 그녀의 눈은 마치 별처럼 빛났고 그녀의 목소리는 달빛처럼 부드러웠다. 그녀는 알 수 없는 힘으로 별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었고 그 힘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어느 날 샹텔의 마을에 한 젊은 소년이 찾아왔다. 그의 이름은 줄리안이었고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여행을 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별빛숲 이야기를 들려주며 마르셀린을 소개했다. 줄리안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숲으로 들어갔다. 숲은 초록빛 나뭇잎과 황금빛 들꽃으로 가득 차 있었다. 줄리안은 숲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며 마르셀린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소원을 말하고 싶었고 마르셀린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바랐다. 숲 깊숙한 곳에서 줄리안은 마르셀린을 만났다.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스스로의 마음을 믿으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내 안에 이미 담겨 있단다. 줄리앙은 놀라운 경험이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고민했다.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여행을 통한 모험이 아닌 자신의 내면의 평화와 가족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 순간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임을 느꼈다. 마르셀린은 웃으며 그를 숲의 가장 높은 지점으로 안내했다. 그곳에서 줄리앙은 별들의 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그들의 빛을 마음속에 새겼다. 줄리앙은 그를 기다리고 있을 가족에게로 돌아갈 결심을 했고 별들은 그를 위해 길을 비추어 주었다. 마을에 돌아온 줄리앙은 그의 모습을 변화시킨 신비로운 여정에 대해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마르셀린이 말해준 소중한 깨달음을 나누었다. 그리하여 별빛숲은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곳을 마음의 숲이라 부르며 소중히 여겼다. 이렇게 프랑스의 작은 마을 샹텔에는 여전히 별빛이 반짝이고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오고 있다. 그리고 그곳에는 언제나 줄리앙의 이야기가 함께 전해지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루미에르라는 이름의 특별한 불꽃이 있는 숲이 있었다. 이 불꽃은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마법의 불꽃으로 마음이 순수한 자만이 그 마법의 빛을 볼 수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불꽃을 발견한 자에게는 무한한 행복과 풍요로움이 주어진다고 했다. 루미에르 숲은 아름답고 조용한 곳으로 다양한 나무와 꽃들이 자라고 있었다. 숲의 중심부에는 고대의 커다란 나무가 서 있었고 그 나무 위에 루미에르의 불꽃이 춤추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 불꽃을 찾아 인생을 바꾸겠다는 꿈을 안고 숲을 찾았지만 숲의 길은 항상 그들을 길을 잃게 만들었다. 어느 날 마을에 릴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서 전해들은 루미에르의 전설을 믿고 있었다. 마음씨가 고운 릴리는 항상 남을 도우며 마을에서 사랑받고 있었다. 릴리는 루미에르의 불꽃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마을의 노인들은 그녀의 용기를 칭찬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녀를 응원했다. 릴리는 아침 일찍 숲으로 향했다. 숲은 평화로웠고 릴리는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남쪽을 바라보며 걷기 시작했다. 숲을 헤매던 중 그녀는 길 잃은 작은 새를 발견하고 그 새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 숲속 깊은 곳에서 참나무 요정 피에르를 만났다. 피에르는 릴리의 도움에 감동하여 그녀에게 도우미가 되기로 했다. 고마워 릴리. 너의 순수한 마음은 루미에르의 불꽃을 볼 자격이 있어. 피에르는 말했다. 릴리와 피에르는 함께 여행을 하며 여러 시련을 겪었다. 거대한 들짐승을 만나기도 하고 비가 와서 길이 지워지기도 했다. 하지만 릴리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다. 해가 질 무렵 릴리는 마침내 숲의 중심으로 다가가게 되었다. 그곳에는 정말로 전설 속의 커다란 나무가 있었다. 나무 위에서는 화려한 불꽃이 춤추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루미에르였다. 피에르는 착한 마음을 가진 릴리가 마침내 불꽃과 만나게 되었으니 소원을 빌라고 했다. 릴리는 자신보다 마을 사람들의 행복을 빌었다. 그러자 숲 전체가 불꽃의 빛으로 물들었고 마법의 은혜가 마을로 퍼져나갔다. 불꽃은 릴리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속삭이며 사라졌다. 릴리는 무사히 마을로 돌아왔고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았다. 릴리가 이루었던 소원 덕분에 마을에는 더 이상 굶주리는 일도 싸움도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숲은 이후에도
릴리와 같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 대평원 너머 깊숙한 숲속에 작은 마을 몽마르트르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자연과 동화되어 살며 여러 가지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소문으로 유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풍부한 농작물을 거두며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숲속에는 마법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자부심도 함께 간직하고 있었죠. 마을에 큰 행사가 시작되는 어느 날, 훌륭한 여름 축제가 열리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축제 준비로 바쁘고 간식과 음악촌이 벌써부터 기대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가장 젊은 소녀 클레어는 왠지 모를 호기심에 이끌려 정글로 모험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숲속 깊은 곳에 있다는 마법의 페르네유가 축제에 어떤 놀라움을 더할 수 있을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날 밤 클레어는 모든 준비를 마친 후 가족과 친구들이 잠자리에 드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온 마을이 조용해지자 클레어는 작은 손전등을 들고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숲으로 들어가며 희미한 별빛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길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숲을 헤매던 중 클레어는 한 마리의 올빼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올빼미는 단순한 새가 아니었습니다. 지혜롭고 오래된 숲속의 수호자였죠. 누구니? 그리고 왜 이 밤중에 혼자 숲을 헤매고 있느냐? 올빼미가 물었습니다. 클레어는 자신이 몽마르트르에서 왔으며 마법의 페르네유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빼미는 미소를 지으며 클레어에게 페르네유의 위치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 나무는 절대적 사랑과 용기로만 접근할 수 있다네. 그러니 진실된 마음을 준비하게 하고 말했습니다. 클레어는 올빼미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길고 험난한 여정 끝에 마침내 클레어는 페르네유 나무 앞에 다다랐습니다. 페르네유는 거대하고도 장엄했고 별빛이 나무 주변에서 춤을 추는 듯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클레어는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곧이어 나무에게 다가가 자신의 소원을 말했습니다. 세상에 평화와 사랑을 줄 마법 같은 순간이 있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나무는 부드럽게 흔들리더니 은은한 빛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몽마르트르의 축제는 그 어떤 때보다 더 활기차고 행복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따뜻함과 사랑의 기운을 느꼈고 숲속에서 전해온 마법의 분위기는 모두의 마음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클레어는 자연의 마법과 그 신비로움의 가치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며 그녀의 모험은 오랫동안 마을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클레어의 이야기는 우리가 자연과 함께할 때 얻을 수 있는 깊은 교훈과 경이로움을 나타냅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열어 사랑과 용기로 세상을 바라볼 때 숨겨진 마법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깊은 숲속에는 마법과 신비로 가득 찬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숲의 요정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요정들은 주변 자연을 보호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려주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요정들에게 감사하며 매년 아름다운 축제를 열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마을에 불길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멀리 떨어진 산에서 사나운 용이 깨어났고 그의 분노는 가까운 마을들로까지 퍼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을의 장로들은 큰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마을에 젊고 용기 있는 3명의 친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자원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장, 클레르, 피에르였습니다. 이들은 마을의 희망을 가슴에 품고 용의 집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출발하기 전 마을의 어른들은 숲의 요정들에게 도움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요정들은 이번 도전을 위해 마법의 무력과 무기를 새 용사에게 주었습니다. 숲을 지나고 산을 오르며 그들은 여러 가지 위험을 헤쳐나갔습니다. 깊은 밤에는 빛나는 요정들이 이들의 길을 밝혀주었고 굶주릴 때는 요정들이 준 마법의 열매들로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용의 동굴에 도착한 이들은 동굴 앞에서 잠시 멈춰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장과 클레르, 피에르는 요정들이 준 무기를 들고 용의 동굴로 들어섰습니다. 용은 큰 소리를 내며 이들을 위협했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고 맞섰습니다. 마법의 무기가 번쩍이며 어둠의 동굴을 밝혔고 결국 피에르가 용의 비늘을 꿰뚫었습니다. 그러나 용은 여전히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숲의 요정들은 이들의 용기에 감명받아 마법의 주문을 외우며 용의 세력을 약화시켰습니다. 그 순간 클레르는 재빠르게 용의 약점을 발견하고 치명적인 공격을 날릴 수 있었습니다. 큰 고함과 함께 용은 마침내 쓰러졌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새 용사들은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환영받았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요정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현하며 큰 축제를 열었습니다. 요정들은 약속대로 마을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고 세 사람은 영웅으로 기억되었답니다.
이로써 프랑스의 정겨운 마을은 계속해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5번째, 이야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로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로이는 항상 밤하늘을 보면서 별의 비밀을 궁금해하곤 했습니다. 그는 별들이 단순히 빛나는 구슬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로이는 다른 날과 다름없이 나무 위에 걸터 앉아 다채로운 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별 중 하나가 깜빡이더니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로이는 신비로운 느낌에 사로잡혀 별이 떨어진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숲속의 작은 공터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반짝이는 작은 조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법의 별이었습니다. 로이가 그것을 만지자 그는 갑자기 공중에 떠올랐고 주위 환경이 빠르게 변하며 그는 새로운 세계에 도착했습니다. 그 세계는 놀랍게도 로이가 상상하던 것 이상의 마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커다란 섬들이 떠다니고 그 섬들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신비한 동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로이는 곧바로 그 세계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탐험을 하던 중 로이는 현명한 부엉이를 만났습니다. 부엉이는 로이에게 이 세계는 1000개의 마법별에서 나온 에너지를 통해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별들이 빛을 잃어가고 있어 그 에너지가 약해지고 있으며 오래 가지 않아 이 세계는 붕괴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했습니다. 로이는 그 말을 듣고 이 세계를 구하고자 하는 강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부엉이와 함께 마법의 별들을 되살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위험과 모험을 겪었고 때로는 어려운 퍼즐을 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로이는 포기하지 않았고 드디어 마지막 마법 별의 에너지를 되찾을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이는 자신의 용기와 지혜를 발휘해 마법의 회랑을 통과하며 마지막 별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그 별에게 자신의 마음속 깊은 소원을 말했고 별은 그의 진정성을 느끼고 반짝이며 그 모든 에너지를 회복시켰습니다. 결국 그 마법의 세계는 다시 안정되었고 로이는 그곳에서 배운 많은 것을 가슴에 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 시간이 거의 흐르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로이는 이제 전보다 훨씬 더 성숙해졌음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로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별들과 마법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람들이 세상의 신비로움에 대해 다시 열정을 가지도록 도왔습니다. 로이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고 별이 가진 신비로운 힘은 오래도록 기억되었습니다.